안녕하세요. 헤드헌터를 위한 헤드헌터 다나코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헤드헌터 12월부터 뭘 해야 하나입니다. 아마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년 채 안 된 초보 헤드헌터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이 내용을 다루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12월, 더 나아가서 겨울의 헤드헌팅은 보통 어떤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럼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떤 것들을 고민해보고 실행을 해보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칭하면서 항상 코칭 받는 분들이 자기랑 비슷한 경력대의 헤드헌터 분들이 어떤지 항상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헤드헌터의 12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12월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일반적으로는 겨울이 헤드헌팅 장사하기에 제일 안 되는 계절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12월에는 기업이 바빠요. 기본적으로 뭐 연말 모임이니 연말 정산이니 뭐 목표 재정립이니 뭐 결정적으로 조직 개편을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헤드헌팅 의뢰 건도 좀 적은 편이고 서류 검토도 많이 늦어지고요. 채용도 좀 늦어지고 좀 그렇습니다. 설령 석세스가 되더라도 입사하는 거는 1월에 이런 경우가 또 대다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헤드헌팅이 다시 활성화되는 건 봄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할 겁니다. 자, 봄에 이런 영상도 올렸었는데 요것도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냐, 뭐 놔야 되냐, 이런 건 절대 당연히 아니고요. 특히 서칭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이게 운동도 아닌데 며칠 쉬고 있으면은 감각이 떨어져요. 이게 오래된 경력자분들이면 다들 동의하시는 부분인데 내가 어디 놀러 간다고 이 서칭을 확 놓아버리면은 진짜 돌아왔을 때 그 내 빠릿빠릿했던 그 서칭력이 떨어진 게 몸으로 느껴집니다. 거의 운동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또 운동도 그렇죠. 한 일주일 계속 다시 하면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기는 해요. 근데 확실히 놓으면 떨어진다. 이 부분은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서 루틴화를 가져가셔야 되고, 다만 이제 12월에는 제안 드리는 건 서칭 비중을 조금 줄여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그래야 될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올해 점검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 뻔하죠. 뻔한데 제가 굳이 넣은 이유는 이게 뻔한데 뻔해서 잘 안 해요. 뭐 저희 신년 될 때마다 목표 막 정하잖아요. 다이어트니 뭐 운동이니 저축이니 버킷리스트니 뭐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 혹시 연말에 다시 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저는 사실 생애 한 번도 안 해보다가 헤드헌팅을 하고 나서 비로소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깨닫게 되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잠깐 멈춰 서서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는 게 맞는지, 내가 제대로 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거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는 정말 뻔하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한 3개월 전쯤에 올린 영상처럼 헤드헌터는 정말 한 번 길을 잘못 들면은 자기 점검을 하지 않는 이상 진짜 쭉 갑니다. 근데 이게 꽤나 무서운 일이거든요, 사실. 헤드헌터는 모든 일들이 피드백이 정말 느리고 명확하지도 않아가지고 원인과 결과를 피부로 느끼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게 지연 피드백이에요. 지연된 피드백.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을 때 뭐가 잘못했는지 바로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 결과가 나오는 게 거의 한두 달 뒤에 와요. 뭐 서류 검토면은 뭐 2, 3주 이내에도 받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봤을 때는 거의 두 달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가 이게 원인인지 스스로 심사숙고하지 않으면은 그 원인을 알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드헌터한테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자기 점검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헤드헌터는 뭘 점검을 하면 될까요? 기본적인 헤드헌터 업무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서칭 방법 점검. 내가 제대로 된 방법으로 서칭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이게 유효했는지, 다른 사람들의 서칭에 비해서 너무 느리거나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는지. 두 번째는 이직 제안 내용 점검입니다. 내 이직 제안이 설득력이 있는지, 혹시 내용에 후보자가 오해할 만한 내용이 없는지. 세 번째는 포지션 제안 메일 점검입니다. 내 포지션 제안 메일이 제대로 된 설득력을 가지는지, 후보자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지. 네 번째는 면접 안내 메일 점검입니다. 제대로 후보자의 면접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혹시 단순 통보만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또 다섯 번째는 영업 메일 점검인데요. 나만의 차별성을 제대로 어필하고 있는지, 자기 PR이 1초 안에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는지, 이 정도를 한번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추가를 해서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죠. 이것까지가 우선은 개인적인 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쓰면서 생각이 드는 거는 내가 올해 석세스 몇 개가 났다. 요걸로 이제 간단한 피드백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제 생각에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미가 있죠. 엄청 의미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게 석세스는 운칠기삼이 너무 강해요. 이번 달은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석세스 두세 건씩 나고, 또 어떤 달에는 진짜 미친 듯이 했는데도 한 건도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년 단위로 보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제가 잠깐 해봤을 때는 맞을 수도 있는데, 올해처럼 경기 상황이 정말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즉각 피드백을 받을 만한 데이터를 얻기에는 뭐가 문제인지 점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애초에 석세스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결과일 뿐이지 고쳐야 되는 어떤 요소가 아니잖아요. 석세스가 잘 났다 하더라도 요소가 엉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요소들은 점검을 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다시 들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보면 좋을 내용은 서치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서치펌이 괜찮나? 이런 거 한번 돌아보셔도 괜찮죠. 서치펌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영상 올린 거 서치펌 선택 가이드가 있으니까 그것도 영상 한번 봐주시고요. 근데 앞뒷말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서치펌을 함부로 옮기시는 거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모든 회사가 그렇지 않지만 너무 심각하지 않으면 일단은 그곳에서 잘 극복을 해보시고 잘 해보시고, 사실은 박수칠 때 떠나는 게 가장 좋고, 그러니까 욕심이 날 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좀 더 퍼포먼스를 내고 싶다 하는 방향에서 서치펌을 옮기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하고, 근데 진짜 구조적으로 서치펌이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스스로 여러 곳을 면접을 가보신 게 아니라 그냥 서치펌에서 나를 불러가지고 서치펌에 들어온 경우, 그런 거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는 자가 점검, 시스템 점검 이 두 가지를 둘 다 다뤄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자가 점검이든 서치펌이든 간에 초보 시절에는 감이 안 오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뭘 알아야 그게 기준점이 되고,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그냥 판단을 하는데, 이게 자가점검만으로는 확실히 명확한 한계가 있죠. 그래서 헤드헌터 선배들, 그리고 나랑 비슷한 경력차의 헤드헌터들이랑 친해지는 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중요하긴 합니다. 어차피 겨울에 속된 말로 장사도 잘 안 되니까 이런 때라도 연말연시 핑계 대면서 서치펌 안에서 사람들이랑 좀 친해져 보시는 것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분도 있으시겠죠. 나는 그런 서치펌 내에서 무작정 친해지는 게 좀 어렵다. 아니면 내가 친해져 보려고 했는데 약간 미적지근하더라, 반응이. 이러시면은 일단은 제안 드리는 방법은 제 1대1 코칭 받아보시는 것도 정말 좋고요. 요거는 제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요소마다 피드백을 해드리니까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이고,
어쩔 수 없어요. 뭐 광고 같은데 이게 맞는 걸 어쩝니까? 그리고 다른 방법은 다른 서치펌의 헤드헌터들이랑 좀 교류를 하는 겁니다. 왜 다른 서치펌이냐? 같은 서치펌이 당연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같은 서치펌이면 어쩔 수 없이 이해관계를 좀 더 강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정말 뭐 안타깝지만 동료이면서도 개인이면서 경쟁자입니다. 물론 다른 서치펌의 헤드헌터도 당연히 경쟁자죠. 근데 이게 좀 개념이 달라요. 마치 좀 학창 시절에 학교 같다고 해야 되나요? 분명히 전국 모의고사를 보는데 제가 누군가가 잘 못하는 애가 있어서 알려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 교실 안에 있는 친구 알려줬다가 얘가 나보다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거랑 온라인에서 친해진 어디 한 울릉도쯤에 있는 친구, 내가 알려준 거를 토대로 좀 더 시험을 잘 본 거는 느낌이 아예 달라요. 이거는 사람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치펌 헤드헌터들이랑 교류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다 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러는 와중에 실제로 다른 코칭을 받으시는 분들도 커뮤니티를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들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최근에 커뮤니티를 만들기는 했습니다. 제가 1대1 코칭이랑 함께 밑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둘 테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구글 폼이 알람 오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제가 조금 늦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나는 좀 더 빨리 응답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